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올해 초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수명이 여성 90.7세, 남성 86.3세로 나타났어요.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라고 해요. 35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평균 수명은 15.1년 늘어났고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무려 20.5년이나 늘어났어요. 대략 2년마다 평균 수명이 1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거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수명이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장수하라는 말을 덕담이라고 여겨요. 장수가 행복이라고 보는 건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의학기술의 발달이에요. 의학적으로 가망이 별로 없어도 치료와 수술을 하고 연명치료를 통해 죽을 사람을 살려놔요.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10여 년 이상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질병을 안고 힘든 노년을 10여 년을 보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아주 예전에는 우리는 아프면 대부분 민간요법에 의지했어요. 아니면 스님이나 무당 같은 곳을 찾아가 빌기도 했고요. 지금으로 보면 비과학적이지만 당시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건 역시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정말 건강을 위한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최근 들어서도 기존 의학 지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는 치료는 대부분 서양의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서양의학은 서양 사람들의 몸에 맞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육류가 주식인 서양 사람들은 심장 관련 질환이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예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심근경색의 10배 이를 만큼 질병의 구조가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학으로 진단하고 치료받는 게 과연 최선이냐는 거예요.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아요. 서양처럼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초래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감소가 더 문제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이 건강의 적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서양인에게 해당돼요. 동양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고 여성들의 경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적당히 살집이 있는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치에 관한 견해도 최근 들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적정혈압, 적정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척도인 것처럼 얘기돼 왔고 아직도 병원과 의사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나이가 들어 혈압이나 혈당치가 적당히 높은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요. 혈압은 심장이 피를 몸으로 내보내는 압력을 의미해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뚫고 신체의 말단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혈압약으로 억지로 낮추면 혈액이 신체 말단까지 제대로 돌지 않게 돼요. 이러면 머리가 멍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적당히 높은 혈압보다 의욕 저하가 건강에 더 나빠요.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심혈관 전문의 마스모토 마스마사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나이에 90을 더하는 수준까지의 혈압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혈압이 120이잖아요. 60대라면 90을 더해서 150, 70대라면 90을 더해서 160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쓴 와다 히데키 박사의 경우 혈당치가 200 정도로 정상 공복 혈당인 70에서 100보다 많이 높지만 약으로 혈당치를 떨어뜨리면 머리가 멍해져서 이 정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고혈당이라도 억지로 저염식이나 식단 제한을 하게 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너무 병원과 의사를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의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만 잘 알지 다른 모든 분야까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노년이 되면 대부분 각과별로 치료받고 또 처방받은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처방받는 게 해당 장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런 치료가 몸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고령의 경우 한 부분을 수술하고 나서 전반적인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의료 상식이나 한 분야 전문의의 의견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래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해 본 결과 의학적인 도움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건강에 있어서 운동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은 꼭 돈을 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미나 배움, 봉사, 종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일동에 활발히 활동하면 운동기능, 뇌기능의 노화를 지연시켜서 수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50대 정도까지만 해도 운동도 안 하고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도 하반신이나 뇌기능이 단시일 내에 쇠약해지지는 않아요. 이 나이까지는 급격한 근손실이나 두뇌 활동 저하가 오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또 달라지고 70대 넘어서 이렇게 빈둥빈둥 보내면 바로 운동기능, 뇌기능이 급격히 쇠약해져요.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없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퇴하고 갑자기 늙는 사람 있죠. 은퇴 후에 할 일을 찾아두지 않고 그냥 은퇴하면 육체적인 활동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두뇌 활동도 같이 느려져요. 갑작스러운 은퇴는 달리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아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기능도 떨어져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으면 또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의욕도 흥미도 잃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져서 외출도 안 하게 돼요. 금방 늙어버리는 이유예요.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 의욕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로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감소를 들고 있어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로 불리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발랄한 감정이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세로토닌은 50대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수치가 바닥을 쳐요. 그래서 노년의 의욕 저하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세로토닌을 지켜야 하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육류 섭취예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물질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바로 고기거든요. 고령이라도 초고도 비만만 아니라면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손해보다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거든요. 또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원료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의욕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화력에 문제만 없다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주 외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치료법 중에 인공적으로 빛을 일정 시간 동안 쬐는 광요법이 있는데요. 그만큼 빛이 우리의 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자주 외출하게 되면 집에만 있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운동도 되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
그 비결은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노년에도 계속 할 일이 있어야 하고요. 세로토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자주 외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내용이지만 노년에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